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. 복권 대상자에 이 사람이 포함이 됐습니다.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.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부장님 힘내세요. 네. 제가 그동안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지난 2022년 12월에 사면됐죠. 김경수 전 경남지사.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확정이 되면요,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.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김경수 지사도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복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여당에서는 그 복권 카드를 그런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거라고 보는데, 억울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복권 노력은 필요하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긴 하죠.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김경수 지사님이 이제 복권 되셔도 결국 이 차기 대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사그러질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.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복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야권 분열을 노린 정치적 의도다,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. 어떤 쪽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정치권에 다시 등장을 하면 뭔가 좀 지각 변동이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, 이런 분석도 있어요. 어떻게 보세요? 전 야권 분열용이라는 말에는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갖고 하셨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. 네. 둘째는 분열이 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힘이 좀 대등해야 됩니다. 근데 이미 친명적으로 힘이 아주 쏠려 있기 때문에 뭔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의 대립 관계가 있지 않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세 번째로는 이미 어느 정도의 분열은 일어나 있습니다. 심리적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친명과 친문 사이의 분열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김경주 지사가 뭐 지금 복권을 받자마자 바로 정치활동 재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. 아마 귀국한 12월쯤 귀국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뭔가 행보를 할 때 오히려 친명 진영에서 김경주 지사에 대한 뭐 공간을 좀 만들어준다든가 함께 되면은 오히려 분열된 것이 좀 단합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그 이후를 봐야 되지 지금 당장 뭔가 분열이나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야권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래요?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어떤 친명계가 아닌 지금 김두관 후보의 그 득표율을 봤을 때는 10%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리 투표율 자체가 낮다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복권이 되어서 피선거권이 회복이 된다고 해도 당장 어떠한 대권 주자로서 올라갈 수 있다라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를 이렇게 복권을 해줘야 되는 좀 의문인 것이, 이 본인이 2년형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현재도 계속 억울하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사면을 넘어서 복권까지 해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정치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데, 이거를 민주당의 뭐 야권 분열을 위한 카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는 해석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. 개인적으로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네 분간의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